안녕하세요, 핑루스트입니다. 이렇게 파리 생제르맹의 리그 무패 행진이 마감이 되네요. 오늘 선발 라인업만 보면 엔리케 감독은 무패 우승을 노리려고 했지만 결국 패배했고, 더군다나 아스날과의 챔스 준결승을 앞두고 당한 패배라는 점에서 더욱 뼈아픈 패배입니다. 저는 중승부는 실패했지만 다른 조합이 들어와 주면서 다행히 맨징은 됐네요. 기준점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는 바람에 아쉽긴 하지만요. 대신 이번 주말은 진짜 한번 대박 쳐봐야죠. 진짜 저 절실합니다.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브라이튼과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리그 3분의 1 지점까지 리그 5위를 기록했던 브라이튼의 순위는 어느덧 10위까지 추락했고, 12위 크리스탈 팰리스와 승점 3점 차밖에 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브라이튼은 3월 A매치 브레이크 이후 공식전 0승 1무 4패로 승리를 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4대2로 패배했던 직전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주앙 페드로가 팔꿈치 가격을 하면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며 앞으로 3경기 결정하는 부분은 매우 큰 전력 손실입니다. 웨스트햄 역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직전 경기 강등이 확정된 최하위 소튼을 상대로 경기 종료 직전 실점을 허용하며 무승부를 기록했고, 강등권이 18위 입스위치와 승점 15점 차이이긴 하지만 아직 잔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승점 1점만 더 얻게 된다면 입스위치의 성적과 상관없이 자력으로 잔류를 확정 지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순위가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요. 브라이튼은 자신들이 지공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기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즉 점유율 60% 이상을 기록하는 경기에서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무게감이 떨어지는 브라이튼은 그다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웨스트햄은 그레이엄 포터 감독은 오늘 친정팀을 상대하게 되었는데, 포터 감독은 과거 점유율을 중시하던 전술 스타일을 고수했지만 웨스트햄에서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경기 브라이튼이 점유율 60% 이상을 기록할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앞서 말했듯,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이튼은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다는 점에서 웨스트햄의 플러스 1.5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뉴캐슬과 입스위치의 경기입니다. 뉴캐슬은 직전 아스톤 빌라 원정에서 4대1 패배를 기록하면서 공식전 6연승 행진이 마감되었습니다. 빌라가 주중 챔피언스 리그 일정을 치르고 왔었다는 점에서 뉴캐슬의 패배는 상당히 아쉬웠고, 이로 인해 프리미어리그 챔스권 경쟁은 더욱 혼돈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3위 맨시티부터 7위 아스톤 빌라까지 총 5팀의 승점 격차가 최대 4점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치열한 상황이죠. 입스위치는 이제 리그 5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단 한 번의 패배 또는 무승부를 기록하게 될 경우 강등이 확정됩니다. 즉 남은 리그 5경기 모두 승리를 기록하고 웨스트햄이 남은 5경기에서 모두 패배해야 잔류가 가능해지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미 강등이 확정되었다고 얘기하죠. 물론 상위 리그에서 뛰는 프로들이기 때문에 경기를 던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승점 3점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입스위치는 어떻게든 득점을 노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입스위치의 최근 공격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직전 아스날전에서 무득점 4대0 대패를 기록하긴 했지만 전반전 32분 만에 레이프 데이비스가 퇴장을 당하는 변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공격을 이끌어야 할 리암 델랍과 엔시소의 폼이 꽤나 괜찮고, 델랍의 경우 현재 첫 번째 프리미어리그 풀시즌에서 12골을 기록하며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에디아우 감독이 상대팀에 따라 맞춤형 전술을 정말 잘 준비해오는 감독인데, 오늘은 홈 경기이고 공격적으로 나설 겁니다. 스벤 보트만이 기나긴 장기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또다시 무릎 쪽 부상으로 이탈했고, 파비아샤와 덴번 센터백들의 느린 발은 항상 약점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입스위치도 한 골 정도는 넣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양팀 득점 성공으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호펜하임과 도르트문트의 경기입니다. 18개의 팀으로 구성된 분데스리가는 이번 시즌 종료까지 이제 리그 4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호펜하임의 순위는 현재 15위로 잔류권 마지노선이며 강등 플레이오프로 가는 16위 하이덴하임과 승점 격차는 8점 차입니다. 분서클 작성 시간을 기준으로 하이덴하임이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에 따라 두 팀의 경쟁 구도는 바뀔 수 있겠지만 현재 4경기 남기고 승점 8점 차이이기 때문에 호펜하임도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도르트문트는 니코 코바치 감독 부임 이후 공식전 8승 3무 5패를 기록했습니다.
바르셀로나와의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합계 스코어 3대5로 아쉽게 탈락했고, 남은 목표는 남은 리그 일정에서 최대한 많은 승점을 확보하여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따내는 것입니다. 현재 승점 45점으로 리그 7위이며 4위 라이프치히와 승점 4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순위가 뒤집힐 가능성은 꽤나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펜하임의 크리스티안 일처 감독은 상당히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감독입니다. 하지만 다음 시즌 바이에른 뮌헨으로 합류하는 선수이죠. 핵심 미드필더 톰 비쇼프가 직전 경기 옐로우 카드를 받아 경고 누적 징계로 결정하는 부분은 매우 큰 전력 손실입니다. 도르트문트는 최근 리그 4경기에서 10골을 폭발시켰으며 바르셀로나와 합계 스코어에 밀려 탈락하긴 했지만 바르샤를 상대로 3골을 넣으면서 자신감이 올라온 상태라는 점에서 도르트문트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코파델레이 결승전 경기입니다. 엘클라시코 예측은 항상 어려우며 주력 픽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만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엘클라시코, 그것도 결승전 경기를 어떻게 거르나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리그 우승으로 굳혀지고 있는 상황에 바르샤가 과연 14-15 시즌 이후 또다시 트래블을 할지에도 큰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경기라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경기이죠. 바르셀로나는 최근 리그 3경기 레가네스, 셀타비고, 마요르카를 상대로 3연승을 기록 중입니다만 모두 1점차 접전 끝에 거둔 승리였습니다. 셀타비고 정도를 제외한다면 바르샤가 더 큰 점수 차이를 냈어야 했던 매치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바르샤는 이 경기에서 간신히 한 골만 넣는 데 그쳤죠. 레가네스전 0대1 승리는 원정이기도 했으며 이 일정은 챔스 일정 사이에 껴있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바르샤가 상당히 고전했던 경기였긴 합니다. 셀타비고전은 1대3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종료 직전 PK를 얻어내며 4대3 대역전승을 기록했던 경기였고, 직전 마요르카와의 경기는 제가 이날 마요르카의 프렌을 추천드렸었는데 마요르카가 한 골만 허용한 것이 신기했을 정도로 바르샤가 경기 내내 압도했던 경기였지만 이날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된 로반 골키퍼의 엄청난 선방쇼와 수비수들의 6탄망으로 기적처럼 막아냈던 경기였습니다. 참고로 이날 바르샤의 기대 득점은 통계 사이트들마다 다르지만 3.5xg에 육박했었을 정도로 2골은 넣어야 했던 그런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의 상황을 얘기해보면 챔스 8강에서 아스날에게 합계 스코어 5대1로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리그에선 3연승을 기록 중이긴 하지만 모두 1대0 승리였습니다. 바르샤 역시 최근 리그 3연승 기간 동안 득점력 난조를 겪었었는데 레알 마드리드 역시 그렇지만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0대1 승리를 기록했던 직전 헤타페전은 접전이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가 졸전을 펼쳤던 그런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쿠르투아의 선방쇼가 없었더라면 실점에 가까웠던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죠.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들의 폼이 최근 상당히 나쁜데 직전 헤타페전에서는 오늘 엘클라시코를 위해 음바페, 벨링엄, 호드리고 같은 선수들을 선발해서 제외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레알에서 현재 가장 미들맨인 비니시우스는 선발에서 제외시키지 못했어요. 레알이 이번 시즌 부상도 많고 토미 크로스가 너무 빨리 은퇴를 해버리는 바람에 미드필드 뎁스도 너무 약해진 상황인데 누군가 복귀하면 누군가 또 부상으로 나가오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직전 경기에서 카마빈가가 힘줄 부상으로 결국 시즌아웃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르샤 역시 레반도프스키와 발데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긴 한데 페란 토레스가 적은 출전 타임에도 이번 시즌 17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물론 발데의 빈자리는 또 다른 유스 출신 마르틴이 대체 가능하긴 하지만 지난 셀타비고전에서 보여준 폼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에릭 가르시아를 기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엘클라시코는 언제나 파이팅이 넘치는 경기이지만 바르샤로서는 트래블을 노리고 있는 시즌이고 레알 마드리드로서는 챔스 탈락과 리그 우승을 놓친 상황에 이번 시즌 마지막으로 트로피를 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한지 플릭 감독이 부임하면서 엘클라시코 2연승을 기록 중이고 바르샤의 과감한 오프사이드 트랩 전술이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들을 상대로 상당히 잘 통했었다는 점에서 바르셀로나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